이제 대장암이나 위암, 그다음에 유방암 같은데 아스피린이 예방 효과가 있는 것처럼 보인다라는 보고들이 꽤 있었고요. 좋은 약이긴 한데 부작용이 좀 있어가지고 건강식품처럼 드셨다가는 낭패를 볼 수도 있는 그런 약입니다. 안녕하세요, 심장TV 구독자 여러분. 저는 삼성서울병원 순환기내과에서 근무하고 있는 송영빈입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해열제로 사용되는 아스피린에 대한 내용인데요. 요즘 건강식품처럼 드시는 분들도 있다고 하셔서 아스피린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전달드리기 위해서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교수님, 아스피린은 어떤 약인가요? 국면의 필수 건강식품이 맞나요? 그 아스피린은 개발 역사는 굉장히 오래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고대 이집트까지 올라가는데요. 이 버드나무 껍질을 달인 물들을 먹고 열이 내리는 걸 보고 많이 민간요법으로 사용되어 오다가 한 120년 전쯤에 독일의 호프만 박사가 화학적인 처리를 가해서 만들어진 약이 바로 아스피린입니다. 이 아스피린은 개발된 목적이 해열제, 염증 완화제, 진통제로 많이 사용이 되어 왔었고 1970년대쯤 돼서 이 아스피린이 혈소판에도 작용을 한다는 기전이 알려지면서 지금은 항혈소판제로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건강식품이냐? 이건 굉장히 논란이 있을 수 있는데요. 적절히 사용만 된다면 굉장히 좋은 약이지만은 식품하고는 분명히 다른 약물이고 정확하게 대상이 되는 분들만 드셔야지 건강식품처럼 드셨다가는 낭패를 볼 수도 있는 그런 약입니다. 그렇다면 아스피린은 어떤 효과가 있나요? 아스피린은 대개는 해열제, 항염증제, 그다음에 진통제로 개발된 약입니다. 이런 목적으로 쓰는 아스피린의 경우에는 비교적 고용량을 사용하게 됩니다. 500mg 이상 사용했을 때 해열제와 진통 효과가 나는데 오늘 제가 주로 말씀드릴 항혈소판제로서의 아스피린은 그거보다는 적은 용량인 100mg 이하에서 이제 혈소판을 억제하는 효과가 납니다. 혈소판은 우리 몸에 혈액 안에 있는 물질로 상처가 나면 피가 나게 되잖아요. 그런데 이 상처가 아물려면 먼저 지혈이 돼야 되는데 이 혈소판이 응집이 되면서 이 지혈 작용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 아스피린은 이 혈소판의 응집을 막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아스피린을 반드시 복용해야 되는 대상은 어떤 사람들이 있나요? 이 아스피린은 이제 심장 약물을 쓸 때 대표적으로 항혈소판제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혈전이 생기면 위험한 분들, 그리고 혈전이 이전에 생겨가지고 고생했던 분들이 드시는 게 대상이 되는데 대표적으로 심근경색증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심근경색증은 이제 관상동맥이라고 하는 심장을 먹여 살리는 혈관에 혈전이 생겨서 혈관이 막히면서 생기는 아주 위험한 질환 중에 하나인데요. 이 아스피린을 평상시에 복용하고 있다면 이런 혈전의 발생을 예방할 수 있는 아주 좋은 약물이기도 하고요. 그 외에 협심증이나 심근경색증으로 스텐트를 넣으셨던 분, 다른 혈관 질환으로는 뇌경색 같은 것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이 대표적으로 혈전이 생기면서 위험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 대표적인 질환들이기 때문에 이런 위험한 질환들을 예방하는 데 아스피린이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아스피린을 복용할 때 주의해야 할 부작용이 있나요? 예, 아스피린은 정말 좋은 약이긴 하지만은 부작용도 역시 존재합니다. 대표적인 부작용으로는 사실 아스피린을 한 알만 먹더라도 위 점막에 염증이 생기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이 아스피린을 복용하실 때는 반드시 위염이나 위궤양 이런 것들을 주의해야 되고 지혈이 잘 안 되게 하다 보니까 이제 위염이나 위궤양에서 출혈이 나게 되면 역시 이 출혈도 잘 지혈이 안 되면서 아주 위험한 결과를 초래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대부분의 환자들은 괜찮은데 위궤양이나 위염 같은 게 이미 기왕력이 있는 분들이라면은 이런 아스피린을 복용할 때 반드시 주의하셔야 되고 복용할 때는 이제 식사 후 30분 있다가 드시는 걸 추천드리고 많은 물하고 같이 드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최근에는 아스피린을 코팅을 해서 위점막을 손상시키는 걸 최소화하는 약물들도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런 위험성은 많이 줄어들었지만 그래도 복용하실 때 주의하셔야 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스피린과 함께 복용할 때 주의해야 하는 약물들은 어떤 것이 있나요? 지혈이 잘 안 되기 때문에 또 다른 기존의 지혈제를 이미 드시고 계신 분들, 대표적으로 항응고제가 있을 수 있는데 이런 항응고제를 이미 드시고 계신 분들이 아스피린을 추가로 복용하시게 된다 그러면은 정말로 지혈이 안 되기 때문에 특히나 주의하셔야 됩니다. 그 외에도 당뇨병 환자들이 투여하게 되는 인슐린 같은 경우에 있어서도 이 아스피린이 영향을 줄 수가 있겠습니다. 아스피린이 암을 예방하는 효과가 있나요?
이건 좀 논란이 있을 수 있는 부분인데요. 뭐 아주 잘된 연구는 아닌데 대규모 등록 연구에서 보면은 이제 대장암이나 뭐 위암, 그다음에 유방암 같은데 아스피린이 예방 효과가 있는 것처럼 보인다라는 보고들이 꽤 있었고요. 특히나 대장암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가장 그 효과가 좋은 것으로 보고는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은 아직도 아주 잘된 연구에서 입증이 된 게 아니기 때문에 꼭 먹어야 되는 분들이 아닌데 암 예방을 위해서 미리 복용하는 거는 좀 주의를 유하셔야 될 것 같고요. 반드시 주치의와 상의를 하시고 복용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짧게 아스피린에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더 많은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은 댓글을 달아주시면은 적극적으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코로나 그거 백신 맞고 혈전이 생기면 그거 먹으라 그래. 이게 아스피린이죠. 백신 때문에 혈전이... 근데 뭐 말은 많은데 정작 저는 한 번도 본 적은 없거든요. 백신 맞았을 때 혈전 예방하라고 아스피린을 줬다는 얘기가 있었나요? 난 잘 기억이 안 나. 일반 분들이 그 도움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근데 풍기 현상 일어나고 이러지 않았어요? 그냥 그거는 타이레놀이 아마 타이레놀 그건 진통제. 타이레놀하고 아스피린이 같은 진통 계열이거든요. 근데 그 기전이 완전히 달라요. 그러니까 아스피린은 이제 진통제인데 분류상으로는 엔세이드, 이 엔세이드 계열들이 아까 말한 위점막에 문제를 일으키기 때문에 장기간 다량 복용하면 좀 더 안 좋습니다. 아스피린도 마찬가지고. 근데 타이레놀은 위점막에 전혀 영향을 안 줘요. 우리가 필요할 때 먹어도 부작용이 거의 없는 약이다 보니까 타이레놀이 효과 면에서는 조금 떨어질지 모르는데 안전하니까 훨씬 더 많이 사용을 하게 됩니다. 아스피린은 좋은 약이긴 한데 부작용이 좀 있어가지고 아스피린은 더 안 좋은 얘기인데요.